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스터 문연선입니다. 오늘은 수평형 꽃다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평형은 평행형 3개의 화형 중에 한 가지의 화형입니다. 평행형에는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수직형과 그리고 가장 인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수평형과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게 될 이 수평형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규모 있는 장식을 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화형이고 수직형만큼이나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테이블을 중앙 장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던 게 조금은 낮게 꽂는 원형 꽃꽂이였고, 두 번째로 사용했던 게 낮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낮은 삼각형을 위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사실 원형 꽃꽂이보다는 조금은 길어 보이고 조금은 풍성해 보이고 조금은 좀 더 넓은 면적을 우리가 꽃으로 장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원형 꽃꽂이보다는 이렇게 낮은 삼각형을 더 많이 테이블 중앙 장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테이블 데코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두 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3명, 4명을 위한 테이블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인원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장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갈수록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연결감이 있는 테이블 장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결적인 의미의 그런 장식을 원하다 보니 사실 원형이라든가 낮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선들을 볼 수가 있고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일직선으로 보여준다라는 그런 풍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가장 길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웅장하면서도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을 찾다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이 수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평형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연결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화형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테이블 데코레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문을 장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신부 부케 그리고 조금은 웅장해 보이는 꽃다발을 위해서 이 수평형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낮은 삼각형과 이 수평형의 차이점을 들게 된다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중심 부분은 높게 올라가 있지만은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로 갈수록은 낮아지는 화형으로 들어가고, 수평형 같은 경우는 높이는 낮은 삼각형과 동일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처럼 왼쪽 오른쪽이 낮아지는 화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동일한 높이로 진행을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꽃과 같은 분위기의 재료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낮은 삼각형에 사용하는 꽃과 수평형에 사용하는 꽃의 양이라든가 분위기는 유사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을 했을 때에는 같은 양의 같은 분위기의 꽃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삼각형은 수평형보다는 조금은 왜소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은 삼각형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화형으로 우리가 조금은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평형 같은 화형은 지금은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게 늘어지는 화형으로 선택이 돼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 앞면 장식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단상 장식을 할 때에도 예전에는 낮은 삼각형을 위주로 했었지만은 지금은 수평형으로 했을 경우에 풍성한 이미지를 더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수평형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형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왼쪽 오른쪽이 길어지는 화형이면서 풍성함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작을 했을 때에도 반드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 오른쪽을 길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평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무조건 길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성함이라든가 안정적인 수평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길이만큼이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높이와 면적입니다.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을 길게 하는 대신에 높이를 너무 낮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수평형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납작한 면적이고 그 다음에 평면적인 단순한 형태에 불과한 걸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꽃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 의미 안에 평면적인 것은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공간을 표현을 하고 입체성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게 잠재되고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형이라는 형태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길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은 하지만은 이 안에는 높이랑 면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와 면적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왼쪽 오른쪽을 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따르는 비율법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평형은 대표적인 대칭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칭 작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좌우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 동일한 무게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동일한 무게감을 만들기 위해서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또 한 번의 안정적인 축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칭적인 작품을 안정감으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와 왼쪽 오른쪽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평형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왼쪽 오른쪽이 동일한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안정적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높이와 면적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평형이라는 단어는 사실상은 낮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만약에 높을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의 길이보다는 우리 눈에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 높이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게 해야지만은 우리는 왼쪽 오른쪽으로 시선을 더 가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왼쪽 오른쪽의 길이만큼이나 높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야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반드시 또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비대칭 비율법입니다. 그러면 비대칭 비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의 길이를 다르게 할 때 그리고 무게감을 다르게 할 때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비율법을 말하고 이거는 곧 황금 분할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의 전체 가로 길이를 우리가 가장 길게 표현을 해야 되는 5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높이와 면적은 이 길이보다는 조금은 낮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낮은 무게감이 곧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 분할법이라는 비율법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만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또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꽃들을 통해서 이렇게 5대3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5대3이라는 안정적인 무게감을 통해서 수평형을 만들어낸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수평형 다발을 만들기는 하지만은 사실 수직형과는 다르게 우리가 수직 평행형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게 순수하게 꽃만을 이용을 해서 플로라 폼에 꽂아가면서 만드는 것이 수직형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을 한다라면은 사실 수평형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꽃을 꽂는 것보다는 어떠한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수평형을 제작했을 때 순수하게 수평형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드는 수평형은 꽃다발로 진행이 되고 이 꽃다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먼저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5대 3이라는 비율하에 제작을 하고 여기에 다양한 꽃들을 이용을 해서 시선이 왼쪽 오른쪽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평형 꽃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